네, 오늘은 23번째 산지박. 박은 이제 저기 보면은 칼이 있죠. 선칼도. 그리고 왼쪽에 있는 글자가 농사질 때 하는 어떤 그 씨. 다음에 이듬해 이제 농사 지려고 두었다가 사용하는 그런 이제 종자 있죠. 씨 종자. 다 깎아먹고 그것만 남은 거예요, 지금. 싹 깎아먹고 딱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바로 이 종자예요. 요게 종자고, 거기에 지금 이제 칼, 종자에 그거를 깎아 먹으려고 칼이 지금 있는 상황이다. 네,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다. 절기로 보면 이게 이제 술월께라는 거죠. 그래서 음력 9월달 께죠. 음력 9월이면은 한로 상강. 다 이제 낙엽이 이제 떨어지고 다 과일 열매도 다 이제 이 박락의 계절이라고 하죠, 이런 걸. 그래서 다 깎아지고 다 툭툭툭툭 떨어지고. 그런데 이게 이제 자연으로 보면은 그렇게 음기가 극성해져 가지고 양기라고 남아 있는 건 이제 요거 하나, 따뜻한 양기라고 남아 있는 건 요거 하나, 그런 이제 상황이고, 이거를 인문학적으로 보면 양은 선한 거고 음은 불선한 건데, 원래 선했던 그런 이 사회를 이 불선한 기운이 이런 생각들이 다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이 선함을 유지하고 있는 군자랄까, 이런 존재는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까지 깎아 먹으면 이 사회에 등불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마치 농사로 이야기하면은 이듬해를 위해 남겨둬야 될 그런 종자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것까지는 해치지 말아라. 인체 건강으로 보면 건강했던 몸이 병이 들어서 다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지경이에요. 요거마저 하나 남은 요 생기마저 멸절되면 너는 죽는다. 그래서 이거만큼이라도 잘 보존을 해라. 그러면 각자의 이런 그 박락의 시절에 살고 있는 이런 존재들은 이런 시대를 만나면 뭐가 나를 살리는 도냐? 그랬을 때 여기서 산지박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주 간단하죠. 이게 생명의 기운이고 희망의 빛이고 새해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원이니까, 어떻게 하든 요 존재와 관계를 맺어라. 그 주역에 있는 관계라는 건 두 가지거든요. 호응, 적극적으로 주기적으로 호응하는 관계인 응, 아니면 가까울 비. 가까이 있다 보면 물이 들듯이 그렇게 가까이 있든지, 그 두 가지 관계를 유지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대세의 기운이 이렇게 다 음이 양을 깎아먹는 이런 기운에 휩쓸리게 된다. 더군다나 다 음들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살 길은, 여기에서 이 생명의 그 기운과 어떻게 하든 영향을 받아서 생기를 이제 불어넣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산지박계에서는 다른 괴와는 달리 관계가 더 중요해요. 관계가, 이걸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박괴는 전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분리유유왕. 여기에서는 유유왕이 이롭지 않다. 유유왕이라는 게 관용구라고 그랬죠. 왕이라는 거는 어떤 자기한테 그 앞에 주어진 그 행로를 가는 거예요. 주어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의 그 주어진 일이라는 걸 뭐냐? 깎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다 이 음들이 양을 깎고 이 병이 건강을 다 해치고 있는데, 여기다 가세를 해가지고 나까지 가서 이거를 깎아야 하느냐? 거기에 참가하지 말아라 라는 분리유유왕일 수도 있고, 이 책이 군자를 위해 도모하는 책이라고 했을 때 분리유유왕이 그럼 누구한테 한 얘기냐? 군자한테. 소인들이 이렇게 치성을 부리고 이 칼을 들이대고 요 하나 남은 종자인 이 양인 군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 판에 너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 분리유유왕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피하는 거죠. 네,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는 가지 말아라. 군자도 피하는가? 현실을 피하죠. 군자야말로 현실을 피할 줄 알죠. 그래서 공자가 만년에 피했죠, 시절을. 내 도가 통하지 않겠다. 그러면 나는 후세를 도모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역 12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공자가 이 피세를 그 당시에 만년에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분리유황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수레 타고 내가 돌아다니지 않아. 어쨌든 그런 상황이 논어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규모나 내용은 다르지만 그런 게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딱 보고 산지 밖의 상황이다. 가지 말아야지. 분리유황. 그러면 정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려고 점을 쳤는데 내가 이 사업을 내가 할까 하고 점을 쳤어. 산지박이 나왔어요. 분리유황.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단활, 박은 박야니. 박은 깎을 박자, 깎는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저 깎는다는 게 어떤 구체적인 의미냐? 주역의 음양학인데 그거 음이 양을 야금야금 변화시키는 의미다. 유변강. 유는 음이고 강은 양인데 유가 강을 변화시켜가지고 하나하나 변화시켜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됐다. 그러면 분리유황이라는 거는 이유가 뭐냐? 왜 가지 말라는 거냐? 소인이 장애할세라. 소인이 이만큼 장성해 있기 때문이다. 가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런 때는 뭘 하는 게 제일 좋느냐? 물 자체에서 답을 찾는 게 주역이라고 그랬죠. 가만히 보면 산지박이에요. 산은 그 성질이 그쳐 있는 꾀고 땅은 하늘의 그 운동을 그대로 따라서 호응을 해주는 따르는 순한 덕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이런 때는 순이지지 순하게 그쳐 있으라 얘기해요. 그럼 순하게 그쳐 있으면서 뭘 하느냐? 순이지지는 관상냐니. 이게 다 왜 내가 순하게 그쳐 있어야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상을 보고. 여기에는 이게 오음이 일양을 깎아먹는 상이고 전체로 보면 둘로 나누어 보면은 산과 땅이 있는 그런 물상이고 거기에서 산이 지니고 있는 성질 그치는 거, 땅이 지니고 있는 성질 순한 거. 그래서 내가 지금은 굳건하게 움직이지 말고 순한 덕으로 그냥 가만히 그쳐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게 다 이 상을 보고서 나오는 거다 이 얘기예요. 순이 지지는 관상냐니. 그러면 군자가 도대체 뭘 숭상해야 하느냐? 주역에서는 이걸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소식영어, 소식영허. 가장 이것을 정말 느끼게 보여주는 게 달이죠, 달. 영의 상이라는 거는 꽉 찬 보름달의 상이고, 허라는 거는 이게 다 텅 빈 이제 이런 곤괴의 상이고, 식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양이 이렇게 불어나는 거죠, 점점 이렇게 해서 불어나는 거. 소라는 거는 이제 점점 이렇게 깎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깎아먹는 거. 이 모습이다 이거죠. 초생달이 상현달 되고 보름달 되고 이렇게 하얀달 되고 다시 금음이 되는 돌고 돌아가는 그런 요 천도 변화 이치. 이게 영어 소식이다. 그런데 이게 자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인간도 그렇다 이거죠. 인간도 엄마 뱃속에 안 들어왔다가 잉태가 돼서 점점 여기 세상에 나와가지고 꽉 전성기를 지나고 다시 늙어서 또 땅속으로 들어가고. 나라도 그렇죠. 여기서 이름도 없던 나라가 점점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천하를 통일하다가 다시 또 기세가 약해져 가지고 또 망해버린다. 흥망성쇠. 그러니까 뭐 자연의 이 돌아가는 이치가 결국은 우리 인간 세계에 그 작동하는 그런 섭리이기도 하다. 생활. 산부어지 박이니 산이 땅에 간신히 또는 붙어 있다. 의지해 있다 이거죠. 산이 땅에 붙어 있다. 그러면 산이라는 게 높죠. 아주 높아요.
높죠. 맨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저 높은 산의 기반은 뭐냐 이거예요. 저 아래에 있는 낮은 땅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천자의 자리, 지존의 자리죠. 아주 높죠. 근데 당신의 기반이 뭔지 아십니까? 저 아래에 있는 민초 백성입니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산이 자기가 잘나서 높은 게 아니고 그 높이를 만들어 준 거는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시절일수록 다시 한번 아래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상이 이하야. 맨 위에 있는 저 상구가 이 산지방의 상을 보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 그렇지. 이거 이제 중도로 집을 이야기했네. 집. 집택자. 집을 봐라요. 집이 지진 나고 하는 거 봐요. 그 집이 뭐예요? 그게 아무리 600층을 때려줘도 아래가 흔들리면 그건 하루아침에 사상 누각이 되는 거 똑같다 이거죠. 그러면 안택을 하려면 후하를 해라. 후하. 두터울하, 아래하, 집안을 견고하게 다져라. 그러면 집은 저절로 편안해진다. 그래서 백성을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후하게 대하고 후덕하게 만들어 놓으면 너의 자리는 저절로 편안해진다. 토륙은 박상이족 됐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뭘로 봤냐면 상. 상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 이제 밥상, 뭐 걸상, 책상 생각하지만 지금 저 중국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아직도 그 양반들 침상 문화잖아요. 그래서 저기에는 저 상은 침상이고 침상 위에는 누가 있냐?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 침상이 있는데 저게 상 다리고 이게 상의 형상이다. 그런데 저 상우에서 지금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상을 지금 깎아먹는다. 그럼 맨 위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을까? 쉴 수 있을까? 네. 초륙의 단계. 초륙은 맨 아래니까 발족자, 발에 해당한다. 상으로 치면은 발에 맨 아래에 해당하는데 그 발 아래가 지금 깎이고 있다. 발 아래를 지금 깎고 있다. 박상 이족이니 멸정이라 흉토다. 발음을 멸하고 있다. 발음을 깎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흉하다. 박상 이족은 이멸하야라. 상을 깎는데 지금 다리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것은 멸하, 아래를 멸하는 것이다. 결국은 아래가 필요 없다고 다 잘라내는 건 잘해요. 왜? 자기한테 고통이 안 느껴지니까. 근데 그런 사람 보고 그러면 너 발가락 하나 잘라봐라. 그냥 기겁을 하고 도망간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가. 그래서 지금 상다리가 아니고 너 다리다 얘기예요. 멸정이라 흉토다. 저기서부터 깎이기 시작하면 결국은 너한테 오는 건 순식간이다. 6위는 박상이변이니 멸정이라 흉토다. 상을 깎는데 변이라는 건 이제 이제 변두리 변자인데요. 박상이변 어떤 그 중간에 해당하는 그런 경계나 중간 과정에 해당하는 그런 그 분기점인데. 상 다리가 있고 이제 위에 있는 상 판때기가 있으면 그 가운데 이제 변두리 정도를 지금 깎고 있다. 역시 멸정이라 흉토다. 발음을 고듬을 지금 멸하고 있다. 흉하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래서 산지 밖에서 우리가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산지 밖에는 자기 혼자 뭐를 자기가 군자랍시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때는 이미 지났어요. 이미 시절 자체가 천시 자체가 이미 지났어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개체적인 효가 지니고 있는 중정론이 안 통해요. 다른 꾀 같으면 유기 하면 최고로 좋은 효예요. 유기. 음이 음자리에 있고 중을 얻었고 바르게 있다 해서 중정하다 해서 유기치고는 안 좋은 효과가 거의 없어요. 여기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 이미 큰 판에서 천시 자체가
산지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서 유일한 희망은 뭐냐?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남은 이 에너지원, 이 생명력과 어떻게 자기가 관계를 맺고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유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주역에서 이렇게 관계는 이렇게 응 아니면 비의 관계인데 유기는 이런 사람이 존재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이 상구의 좋은 이 생명의 기운을 느낄 수도 받을 수도 감지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하던 대로 그냥 이 시류를 따라서 자기도 발음을 지금 깎고 있다. 그러면 유기도 흉하다. 상활 박상이변은 상을 깎는데 이제 어느 정도 높아져서 상 발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그 변두리 고기 정도를 깎고 있다는 거는 미유여야 할세라. 안일미 이스류 더블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와? 저 상구와.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 괴는 상구와 관계가 중요하다 이거죠. 육삼은 박지무군이라 깎는데 허물이 없다 그랬어요. 자, 지금 다 이게 이 양을 깎고 다 자기를 깎아먹고 하는 시대에 육삼은 허물이 없다. 공자가 그 이유를 실상하. 왜 이 사람이 허물이 없느냐? 상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나오네요. 이제 중의 의미 상중한데 이렇게 봤구나 이거예요. 이렇게 음들의 똑같은 동일한 부류 속에서의 상하를 이야기하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음의 부류만을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에 딱 한가운데 있으니까 여기가 상유고 여기가 한데 이 상도 잃어버리고 하도 잃어버렸다. 잃어버리면 얻는 게 있죠. 그럼 누구를 잃어버리는 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분리유효한 가지 않는 거예요. 음들한테. 그러면 상우한테 지금 가고 있다. 이것을 반어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육삼이 아래 위아래를 잃어서 나쁜 게 아니고 음들은 다 지금 깎아먹는 세력들인데 자기 위에 있는 음이나 아래에 있는 음이나 다 깎아먹기 바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다 보니까 더불지 않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이 기운과 영향력을 받아서 허물이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육삼도 일반의 효의 일반적인 성격으로 보면은 음이 양자리 있고 중도 못 얻고 부중 부정해서 12효를 따져보면 흉한효가 제일 많은 게 사실 육삼효인데 오히려 산지박괴에서는 유기보다 더 좋고 초력보다 더 좋아요. 그건 오로지 이 상구와의 정기적인 그런 교류, 정기적인 그런 호응, 관계, 이런 영향력 이런 것들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육사는 박상이부 이제 살이 나왔네요. 이제 저 살은 그 상우에서 지금 앉아 있는 사람, 쉬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저건 뭐냐? 절감하는 거예요. 이제 아주 내가 이제 깎이고 있구나. 이제 이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자기 살을 찌르면 누구든 느껴요. 늦게 느낀 거지. 그게 육사예요. 육사. 그러니까 육사가 지금 깎는 정도가 깊어지다 보니까 저게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 이제 상우에서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고 쉬고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깎아먹기 시작하고 있다. 이 기운이. 그게 흉하죠. 그러니까 상활, 박상이부. 상을 깎다가 이제 이 피부, 사람 인체의 피부까지 지금 깎아먹고 있다. 이거는 절근제. 아주 그 재앙과 아주 가까워졌다. 그렇죠. 이제 살 깎아 먹으면 이제 심장 도려내는 거 일도 아니죠. 그래서 저거는 정말 이제 막 굉장히 재앙이 이제 닥친 거예요. 저건 이미. 자, 요거는 이제 지금 이 산지박에서 이 사회에 필요한 기운은 이 양의 따뜻한 기운인데 생명력인데 유고 자체가 생명력을 갖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유고가 뭘 갖고 있느냐? 이 생명력을 사회에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자리, 이 자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관어.
꿰관 물고기요. 물고기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물고기들을 하나로 쫙 꿰라 이거 관어. 이게 다 물고기들이 음물. 이 물고기들을 다 이렇게 통솔해서 관어해야 이 궁인총이면 이게 집이라고 그랬지 아까 안택 여기 또 집궁자가 나오고 원래 이 산꾀나 이런 거는 궁실 설계전에 집이에요 집 큰 집 작은 집 다 이 집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이게 집으로 보면 궁궐로 보면 예를 들어 이게 상이다. 그러면 요게 이제 그걸 모시는 임금을 모시는 음들의 수장이니까 내시부의 수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요 유고의 권한을 가지고 이 음들을 다 하나로 일렬 종대로 세워라. 그리고 이 궁인총이면 마치 이제 그 궁인들 이런 음류들을 궁인이라고 그래요. 뭐 비 각종 비 그리고 거기 내시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궁에서 이제 그런 음적으로 살림살이를 도와주고 하는 그런 궁인들이 총애를 받듯이 하면 궁인들의 총애는 이렇게 받는 거죠. 여기서 딱 내려오면 여기서 순서대로 쩍쩍쩍쩍 그 총애가 이렇게 전달되듯이 유고가 말하자면은 여기에서 딱 받아가지고 이걸 다 뿌려주는 거죠. 전파를 딱 받아서 다 뿌려주든 기운을 받아서 뿌려주든 콘텐츠를 다 여기에서 받아가지고 모든 망으로 다 뿌려주든 유고가 어떻게든 저 상구의 선하고 밝은 그 생명력을 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 마치 임금은 하나하고 그 궁에서 살림하는 여러 음료들이 있지만은 그 음료들한테 총애가 다 가는 거는 그 수장을 통해서 다 가듯이 그렇게 하면 무불리하리라. 정말 이 궁인총은 궁인의 총애로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종무위하리라. 그렇게 되면 마침내는 허물이 없다. 무슨 허물? 적어도 현상유지는 된다 이게요. 적어도 여기서 더 이걸 깎아먹자고 으쌰으쌰 하는 어떤 그런 논의나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은 지연이 되고 그런 사이 이제 상처가 아물고 이것만큼이라도 그나마 유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허물은 없다 그랬어요. 상구는 석과 불식이니. 그래서 이걸 석과라고 하는 거죠. 클석 과실 큰 저게 말하자면 큰 과일이다. 저게 큰 과일이다. 양을 과일이라고 해요. 양은 둥근 거고 양은 위에 있는 거고 양은 실한 거고 그럼 위에 매달려 있으면서 둥근 실한 열매가 뭐냐? 과일이죠. 그 중에서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엄청 커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마치 투자해가지고 다 까먹고 종잣돈만 남았어. 벌벌벌 떨어요. 이거 없어지면 진짜 다 없어지는 거거든. 옛날에 재산만 할 때 까짓 거 뭐 이거 날려? 또 있어. 크게 생각하질 않아. 이게 마지막이다 하니까 이건 정말 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석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석과. 큰 과실이다. 이것만큼은 까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그러면 이 석과 불식의 이때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 무슨 가능성? 군자라면 등려. 군자는 등려하고 군자는 얻을 득 수레요. 수레를 얻을 것이고 소인은 방렬이라. 소인은 집을 깎을 것이다. 군자라면은 만약에 상구가 저런 시대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자기가 저런 석과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군자다. 그러면 백성들이 알아가지고 추대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군자 등려는 민소제야라고 그랬죠? 민소제라는 건 실일제자예요. 저게 해석은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이 군자가 수레를 얻는다는 게 뭐 수레는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군자의 수레는 누가 만들어 준 거냐? 후화를 했으니까 안택이 되고 백성들을 후하게 대했으니까 백성들이 군자가 탈 수레를 깎아준다 이거예요. 깎는다는 거를 이용해서 저런 시대에 백성들이 군자의 수레를 깎아서 추대할 것이다. 당신이 없으면은
우리한테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민소 제하여 백성들이 추대를 해서 다 싫겠지만 소인은 방렬이라. 만약에 소인이라면 추대는커녕 자기 한 몸 거처할 수 있는 집도 다 빼앗기고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종불가용야라 그랬죠. 근데 또 하나는 거꾸로 석과불식이다. 먹지 말아라. 그러면 군자는 등려하고 만약에 저 자리에서 뭔가를 내가 제목이 있다. 나무라는 제목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 제목을 정말 이 소중한 제목을 어디다 쓸까? 군자라면 수레를 만들 것이다. 그걸 깎아서. 왜? 백성들을 싣고 다니려고. 구제를 하려고. 백성들을 태우고 건너주려고 수레를 깎을 것이다. 소인이라면 그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자기가 자기만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집을 때려질 것이다. 갈릴 것이다, 이 생각이. 그래서 군자 등려는 민소제예요. 군자가 수레를 얻는 까닭은 뭐냐? 백성들 거기다 싣고 가려고. 안전하게 싣고 이 세상, 험난한 세상을 건너가려고. 소인방려는, 소인이라면 백성은 아랑곳없고 자기 집만 져봤자 결국은 종불가용량이라.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깎아오는 집 끝내는 자기가 쓸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산지밖에는 음은 음대로의 그 자기가 할 일이 있고 양은 양대로의 이제 자기가 할 일이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참 견디기 힘든 그런 괴예요, 저 산지밖에가. 그래도 잘 견디면 군자의 진수는 이제 저기서 나오는 거죠. 자, 산지밖에 되겠습니다. 박은 분리유요왕하니라. 단할 박은 박야니 유변강야니. 분리유요왕은 소인이 장얄세라. 순이 지지는 관상야니. 군자상 소식 영어 천행야라. 상활 산부어지 박이니. 상이하야 후하야 안택하나니라. 조륙은 박상이족이니 멸정이라 흉토다. 상활 박상이족은 이멸하야라. 유기는 박상이변이니 멸정이라 흉토다. 상활 박상이변은 미우여얄세라. 육삼은 박지무군이라. 상활 박지무군은 실상하얄세라. 육사는 박상이 보니 흉하니라. 상활 박상이 보는 절근제예라. 유고는 관어하야 이궁인 총이면 무불일이라. 상활 이궁인 총은 종무예리라. 상구는 석과 불식이니 군자는 등려하고 소인은 방렬이라. 상활 군자 등려는 민소제하요 소인 방